다섯 번째, 서, 서핑 방법, 어, 유튜브 레슨 가이드입니다. 이번에는 벤 곤스틴의 팁타임에서 큰 파도에서 패들아웃 하는 전략에 대한 롱보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그 자막을 가져다가 AI를 돌려서 AI를 돌린 걸 리뷰를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말리포라는 또 서핑 스팟에 맞춰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큰 파도에서 패들아웃을 더 쉽게 만드는 방법.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당연히 쉬워지겠죠. 자, 패들아웃은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안전하게 해야 되고 신속하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것 중 하나. 일종의 헤들아웃은 허들 경기와 같다. 허들, 장애물 넘기. 그 장애물 넘기를 초보에서는 작은 장애물을 넘지만 점점 중급 고급이 될수록 흰파도를 탈수록 당연히 장애물은 더 높아지고 그 장애물을 볼 줄을 알아야 된다. 과연 나는 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갔을 때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펼쳐질 상황, 그다음에 라인업에서부터 다시 들어올 때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 함께 다른 사람하고 같이 파도를 타러 간다면 또 내 동료는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서핑 환경은 어, 서핑하는 스팟의 환경을 잘 알고 있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무조건 패들아웃 능력만 좋다고 해서 패들아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파도 환경에서 내가 충분히 패들아웃해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선택을 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선택을 했으면 이제 패들아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패들아웃 하면서 체력을 다 소모한다거나, 패들아웃 하는 과정에서 패들아웃 하는 요령도 몰라서, 아니면은 패들아웃 하는 기본 룰을 몰라서 막 서프존에서 혼자서 패들아웃 열심히 하면서, 서퍼들과 부딪힌다거나 다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패들아웃은 되게 중요한 요소다. 패들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 패들링도 중요하고 파도의 힘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얼만큼 파도가 그 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걸 서퍼라면 누구나 파도에 밀려보기도 하고 특히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숏보드는 부력이 작아서 덕다이브 같은 형태로 해서 일단 나가는 데까지는 큰 무리는 없어 봅니다. 좀 패들링 하는 것이 어렵지만, 롱보드는 상대적으로 패들링 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력이 있고 속도가 나기 때문에. 하지만 롱보드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파도에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패들아웃이 롱보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파도에 딱 고정돼 있을 때 이제 파도에 걸리면 대부분 경험을 하겠지만 보드가 막 옆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밀려가기도 하고 더 큰 파도 심지어 그 터틀롤까지도 하기 어려운 큰 파도인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보드에서 내려오고 그 보드에서 이제 그 보드 컨트롤을 해서 리시가 너무 팽팽하게 되지 않거나 또는 리시가 뭐 발가락이라든지 발에 걸리지 않게 하는 이런 모든 것까지 포함을 하고 또 보드가 날아다니는 것도 위험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 안전, 파도를 볼 줄 알고 대처할 줄 아는 복합적인 요소가 다 패들아웃하는 구간에 작용이 된다. 그리고 서핑은 보통 첫 스타트는 해변에서부터 패들아웃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라인업에 가서 서핑을 하고 나면 이제 서퍼가 선택적으로 어느 파도에서 마무리를 할지를 결정해서 이제 패들아웃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변 끝까지 나와야 되는 패드아웃을 해야 된다. 중간에 뭐 이제 반복이 이루어지겠죠. 결국에는 서핑은 그 패들아웃의 반복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만큼 패들아웃이 중요하다. 패들아웃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자, 일단은 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큰 파도에서의 패들아웃이니까 일단은 서핑 경험이 좀 많이 있고 라인업을 충분히 가서 서핑할 수 있는 서퍼에게 어,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무조건 패들아웃 할 게 아니라 자, 어디로 패들아웃 할지 어느 타이밍에 패들아웃 할지 요걸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딥워터 채널 찾기, 리프 찾기, 그다음에 백워시가 적고 물이 덜 어수선한 구역 찾기 등등이 있는데, 음, 그 스팟에서 물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심이 깊은 데는 상대적으로 파도가 덜 올라온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파도는 둥근 파형을 이루고 있어요, 물속에서. 그래서 수심이 낮아지는 순간 그 파형이 그 힘이 우위를 솟구치게 됩니다. 그러면 파도가 크게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파도가 부서지는데 그 물 깊이와 파도 높이가 거의 뭐 일치한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은 곳은 파도가 좀 덜 일어나거나 아, 급하게 부서지지 않는다. 그러면 수심이 깊은 곳으로 패들아웃 하면 유리하다. 그다음에 이제 리프라는 거는 뭐냐면 물이 들어왔으면 빠져나가게 됩니다. 빠져나가는 장소를 선택해서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용이하게 나갈 수가 있다. 하지만 리프를 조심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그 리프라는 것은 반대로 위험한 곳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 파도에 휩쓸려서 미시가 끊어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내가 해변 쪽으로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리프를 타더라도 주변에 이제 안전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리프를 타야 된다. 주변에 이제 서퍼가 있거나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리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나 백워시가 적고 물이 덜 어수선하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위치를 잘 잡고 타이밍을 잘 고르면 이제 헤드아웃 쉽다. 수입 횡령. 아, 이거는 이제 패들아웃 할 때 보면 파도의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피크와 어깨 그다음에 파도가 이제 그 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어지는 부분을 신속하게 이동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옆에서는 벌써 깨졌는데 내가 나가는 곳은 파도가 아직 안 깨진 상황? 그러면은 좀 쉽게 헤드라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파도 라인을 타이밍을 골라서 어느 타이밍에서는 속도를 엄청 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것도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입수 지점보다 우측으로 걸어가서 입수한다. 예를 들어서 조류가 형성이 돼 있다. 그럼 내가 타려고 하는 곳이 앞에 있는데 조류가 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조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은 왼쪽에서 입수하는 게 유리하다. 내가 라인업에 가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라인업까지 패들라웃 하는 과정에서
조류에 의해서 이제 그 밀려갑니다. 만약에 라인업이 정면에 있는데 조류는 오른쪽으로 흘러간다. 그 조류 속도가 말리포 같은 경우에도 사리대 만조 조류는 좀 빨라요. 그러면은 나중에 헤드라우 한 두 번 정도 실패를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많게는 50m까지 또 밀려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나가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 라인업에서 서핑을 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왼쪽 한 30에서 50m 점에서 입수를 하면 내가 원하는 라인업에 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그 파도도 중요하지만 파도에서 형성돼서 조류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는 조용히 관찰을 하면 아는데 일반적으로 한 스팟에서 서핑을 하다 보면 조류가 대부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말리포는 약간 북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남쪽도 있지만 그 예외적이고 대부분 북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보고 오른쪽으로 조류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왼쪽에서부터 진입하는 게 더 서핑이 유리하다. 그리고 초보자일수록 이 문제가 좀 중요한 요소인데, 초보자들은 이 조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서핑하러 일단 들어가면 한참 서핑하다 보면 내가 들어갔던 지점에서 북쪽으로 해변에서 100에서 200m까지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면서 서핑을 해요. 나중에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나와서는 200m 걸어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류를 인지하고 조류에 맞춰서 서핑을 하고 패들아웃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 수입을 고려하지 않으면 패들아웃 하면서 계속 옆으로 밀려나서 계획된 곳이 전혀 다른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력도 많이 소모되고 매우 힘듭니다. 지역 스팟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거. 자신의 한계를 넘지 말기. 자, 일단은 그 경험 많은 친구와 하기.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결국에는 서핑을 재밌게 하려면 사람은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나의 한계가 예를 들어서 뭐 키나 몸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그 경험과 실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한계를 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실력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라. 패들링 연습을 하고 패들아웃을 위해서 파도를 분석한 줄 알아야 되고 체력도 키우고 자주 서핑해서 물에 친숙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계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레벨업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록이 좋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m를 달리는데 처음에는 20초, 나중에 열심히 또 연습을 하니까 뭐 18초, 15초 이렇게 그 기록이 단축되는 것처럼 서핑을 해가면서 수준이 점점 향상이 되고 파도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그 패들 아웃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패들 아웃 할 때 단순히 패들 아웃만 잘하는 게 다가 아니다. 파도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 채널 리프 조용한 구역 잡기. 어디로 패들 아웃 할지. 아, 그 파도가 크지 않다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파도가 큰 상황에서 서프 존에서 쉽게 말하면 서핑이 주로 이루어지는 피크 앞에서부터 앞쪽으로 패들 아웃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안 될 일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 또 파도가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더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 채널 리프 조용한 구역을 찾으라는 얘기는 채널 리프 조용한 구역에서는 서퍼들이 서핑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패들 아웃 하기도 쉽지만 안전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서퍼들이 막 계속 서핑을 하는 공간이면 되게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말리포 같은 경우에는 피크 좌우로 형성이 되고 길이 좌우로 난다고 봐야 되고 바람에 따라서 이제 파도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결정이 되는데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클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레프트냐 라이트냐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파도가 오는 구역에 아, 바깥쪽으로 해서 패들아웃을 해야 된다라는 게 통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거는 서핑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큰 파도가 있을 때 서핑 영상을 좀 찍어 놓으면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서핑하는 영상 찍고 그런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서핑하는 영상을 찍어서 내가 서핑을 공부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은 또 한 가지 서핑만 찍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패들아웃 하는지 어느 쪽으로 패들아웃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서퍼들과 서로 피하는지 보드 컨트롤을 하면서 하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어, 나도 그런 어떤 패들아웃 계획을 세운다거나 경험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수입 고려하기. 입수 지점 잘 선택하라. 수입이라는 거는 조류, 커런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효율적인 기술 사용해서 체력을 아끼고 빠르게 나간다. 그러니까 파도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가 이제 효율적인 기술이겠죠. 장애물을 어떤 방식으로 넘을 것인가. 출발 전 조금만 더 계획하고 준비하면 큰 파도에 훨씬 쉽게 패드라고 할 수 있다. 자, 이제 패드라우 경로와 타이밍이라. 타이밍은 보통 파도라는 것은 동일하게 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넓은 파도 구간에서 보면은 한쪽에서는 큰 파도가 오는데 다른 쪽에서는 같은 파도 라인인데 좀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약간 어떤 불특정한 주기 또는 뭐 특정한 주기일 수도 있는데 불특정한 주기를 가지고 밀려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패드를 아웃할 때는 작은 파도를 넘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작은 파도를 신속하게 넘는 게.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수평선을 보면 파도가 들어오는 타이밍과 속도, 보통 파도는 초당 5m 정도의 속도로 옵니다. 그러면은, 큰 파도가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멀리서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가 깨지는 부분까지 오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멀리 한 100m 지점에서 파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파도가 깨지는 시간까지는 20초 정도가 될 수 있어요. 20초. 그러면은 내가 20초 만에 그 큰 파도가 깨지는 부분까지 갈 수 있으면 용감하게 패들 아웃해도 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25초 걸린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다가는 큰 파도에 딱 걸려버려서 나중에는 큰 파도가 올 때 터트롤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뛰어내려서 해야 되는데 큰 파도 다음에 두 개 내지 세 개는 또 큰 파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패들 아웃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너울을 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울은 힘이 없어요. 위아래로 가는 거기 때문에 패들아웃 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한 바다, 수면을 패들아웃 하는 것과 너울을 패들아웃 하는 것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걔가 업앤다운으로만 작용하지 푸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서프입니다. 서프라는 게 이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서프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파도가 부서진 파도를 넘는 게 패들아웃의 기술이다. 나머지는 패들링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얀 것을 맞닥뜨리는 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서퍼가 있고 B라는 서퍼가 있는데 A라는 서퍼는 패들링 속도가 100, 예를 들어서 100m를 한 20초에 간다. 그러면 B라는 서퍼는 100m를
한 30초에 간다. 그러면은, 어, 어떻게 되느냐. A라는 서퍼는 그 하얀 파도를 예를 들어서, 한 3개 정도 만난다 그러면 중간에 B라는 서퍼는 하얀 파도를 5개까지도 만나거나 6개까지도 만날 수 있다. 훨씬 더 많이 만난다. 그러면 누가 더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느냐? B라는 서퍼가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 그래서 패들링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패들링 강도, 보드의 포지션, 올바른 타이밍. 결론적으로 말하면 패들링 속도를 높이려면 패들링도 잘해야 되지만 보드 포지션도 좋아야 되고 보드 선택도 좋아야 되고 왜냐하면 보드가 잘 나가야 패들링 속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도에 따라서 적합한 보드를 선택했느냐도 중요한 거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큰 파도가 오는데 연순용 보드 가지고서 타려고 한다. 뭐 탈 수는 있겠지만 초보 입장에서는 만약 잘 한다 그러면 아, 부력 때문에 나가는 게 쉽지가 않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아, 헤드라웃을 잘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핵심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게 패드라웃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마음 먹었으면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마음 먹었으면 자, 머뭇거리는 순간 밀린다. 머뭇거리는 순간 밀린다. 밀리면 그때부터는 더 체력 소모가 난다. 일단은 내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신 있게 나가야 됩니다. 자신 있게 나갔는데 밀렸다. 그러면 그 파도는 내가 못 나가는 거구나. 더 훈련이 필요한 거지만 만약에 그 머뭇거리다가 이제 밀려버리면 체력 소모가 되고 심지어는 헤들라웃 자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는 무모하다라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선택을 했고 이 파도를 넘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움직이고 그거에 대처하고 그리고 어, 헤들라웃 하는 동안도 그렇고 그 라인업에 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어, 항상 파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큰 파도가 올 때는. 패들아웃이라는 거는 라인업에 있다고 해서 패들아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진짜 큰 파도가 오는 경우에는 라인업에 있는데도 그 앞에서 큰 파도가 와서 파도가 그 앞에서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라인업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파도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파도를 탈 게 아니라면 빨리 더 앞으로 나가서 그 파도를 넘어야 됩니다. 패들아웃을 해야 됩니다. 파도가 부서지기 전에. 부서지더라도 또 패들아웃을 해서 나가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서핑하는 동안에는 주의를 큰 파도가 있는 구간에서 아주 작은 파도에서는 여유 있게 해도 되겠지만 큰 파도가 몰려올 때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패들아웃의 기술과 지구력. 음. 일단은 일반적으로 패들링을 할 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천천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힘을 써야 될 그 상황이 안 오기 때문에 물론 서핑할 타이밍을 위해서는 더 빨리 또 움직여야 되기도 하지만 패들 아웃에서의 어떤 지구력 플러스 파워 패들 아웃의 힘이 요구되는 건 힘이라는 건 추진력이고 그 힘이 있어야 순간 스피드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패들 아웃을 우리가 보통 장거리 패들 아웃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물론 서핑 스팟에 따라서 피리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패들 아웃을 한 200m 해야 된다, 한 100m 해야 된다. 그러면 지구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패들 아웃을 서핑 스팟이 그렇게까지 장거리를 요하진 않아요. 한 100m 이내 정도라고 보면 돼요. 한 50m 이내.
그러면은 지구력도 중요하지만 지구력보다는 순간 스피드와 추진력이 더 중요하다. 서핑 스팟에 따라서는. 어쨌든 지구력도 중요하고 추진력도 중요하고 파도 속도도 중요하다. 그리고 아, 신속하게 넘어가는 스피드도 중요하다. 그래야 파도를 덜 넘어가고 에너지, 체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도에 밀리지 말아야 된다. 가능하면. 밀리지 않는 걸 이제 기술적으로 습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브라 포즈를 하거나 아니면은 앉아서 올라가거나 터틀로를 하거나 아니면 큰 파도가 와서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하는 모든 동작에서 일단은 내 스피드를 최대한 이용하고 그다음에 속도, 그다음에 빨리 리커버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파도가 지나가는 동시에 내가 패들링을 하고 있어야 최소 1초라도 더 빨리 나갈 수 있어야 된다. 1초면 서퍼 입장에서는 파도는 1초면 5m 정도 간다 치면 서퍼도 1초면 5m 정도 갈 수 있다. 아, 가능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 100m 기준 1초 5m면 20초에 가는 거니까 실제로 그 정도 속도로 연습을 해서 그 정도 패들링 스피드가 나온다 그러면 패들아웃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겠죠. 근데 너무 패들아웃이 느리다 그러면 어, 일단은 큰 파도를 패들아웃 하는 거는 무리가 될 수도 있고 너무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친 파도라든지 그 지역에 따라서는 파도는 좋은데 패들아웃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파도나 이런 데서나 그 서핑을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패들링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파도를 뚫고 나갈 것인가? 패들링을 하면서 이제 파도를 넘는 방법인데, 파도를 넘는다라는 건 하얗게 부서진 파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프레스업 방식. 이거는 이제 파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푸시업, 푸시업 형태로 해서 팔을 쭉 뻗어서, 어, 물이 보드와 몸 사이를 흐르게 해주는 방식인데, 이때도 그 패들링을 멈추고 파도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패들링을 하다가 타이밍이 딱 왔을 때 이 자세를 취해서 보드가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드가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아, 내가 멈추어 버리면 보드가 파도에 조금 밀려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그 보드가 밀린 걸 다시 스타팅하는 거하고 조금 속도를 잃어버리긴 했지만 어느 정도 앞으로 가고 있는 걸 스타팅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 파도를 넘는 거의 간격에 따라서 1초 정도의 차이가 서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장애물을 넘었는데 한 선수는 장애물을 넘자마자 달리는데 한 다른 선수는 장애물을 딱 넘었는데 잠깐 멈칫하고 달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장애물을 넘자마자 그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게 패들아웃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거는 깨진 것 같은데. 어, 업앤오버라고 하는데 보드 뒤쪽에 앉아 보드를 노즈가 뒤로 올라가게 하고 화이트워터가 보드 아래로 부딪히면 보드 위 노즈가 오히려 튕겨나가면서 파도를 넣게 하는 방법. 이거는 연습이 필요하고 또 자신감도 필요하고 몸에 그 바다에 대한 적응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서퍼들이 이 방식을 주로 채택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서핑을 하는 과정에서 로테이션으로 계속 패들을 아웃을 할 때 보면 나는 깨진 파도에서 서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백하는 경우에는
약간 큰 파도를 두 개 내지 세 개를 넘게 됩니다. 그때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 이 방법이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하고 나서 딱 돌았는데 패들링 하는데 패들아웃 하는데 바로 파도가 온다. 이랬을 때는 그 파도가 아주 크지 않다 그러면은 잠깐 앉아서 올라가서 파도를 넘고 다시 패들링하고 이 방법을 취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파도가 아주 강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한 1.1에서 한 1.5, 이 정도. 이제는 만약에 더 큰 파도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더 큰 파도가 왔을 때는 아, 앉아서 파도를 뛰어넘으려고 해도 그냥 뒤집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롱보드 기준으로는 에스키모 롤 또는 터틀 롤을 해야 된다. 이거는 잔잔한 물에서 연습을 좀 하면 됩니다. 잔잔한 물에서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모든 패들아웃이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는 페네트레이트는 수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짜 파도가 세지 않은 경우, 부드러운데 파도가 높은 경우는 에스퀴모로를 100%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50% 정도만 해도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에스퀴모로를 50% 정도만 해도 된다. 근데 만약에 진짜 크고 센 파도다 그러면은 완전히 내 몸이 보드를 뒤집어서 물 속에 있다가 올라와서 리커버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 파도의 주기가 보통 5초, 말리포는 5초에서 6초인데 1초에서 2초 이내로 리커버리가 돼야 된다. 진짜 빨리 돼야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튕겨 나오고 패들링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리커버리 했는데 3초야. 그러면 몇 번 저었는데 바로 또 파도가 오기 때문에 또 에스키모로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뒤로 밀려나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에스키모로를 하려면은 아, 일단은 그 파도의 상황을 봐야 돼요. 차라리 그 밀리기보다는 큰 파도라 그러면은 물속에 들어가서 세트 파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빨리 패들링해서 패들아웃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주변엔 또 서퍼가 없어야 되고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파도에서 내가 물속에 있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리시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드가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또 더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큰 파도를 탈 때는 이제 리시라든지 이런 장비에 대해서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혹시라도 이제 대여용 보드를 탄다 그러면 자기 리시 정도는 가지고서 타는 게 좋습니다. 리시는 보드는 뭐 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리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들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리시는 본인 리시를 사용을 해라. 큰 파도를 탄다 그러면 덕다이브 방법. 롱보드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인 덕다이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롱보드에서 덕다이브는 보드를 아래로 눌러 파도를 넣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보드의 레일을 살짝 기울이며 보드 아래로 밀어넣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롱보드에서는 짧은 보드처럼 깊숙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파도 크기가 5피트 이하일 때 더 효과적입니다. 롱보드에서 덕다이브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병용한 거? 그러니까 덕다이브를 한다고 해서 이 보드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덕다이브 반, 터틀롤 반 해서 약간 그 수직으로 몸을 기울여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아주 이제 파도를 능수능란하게 탈 줄 알면
덕다이브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노답이다 할 때는 일단은 보드에서 내려야 됩니다. 내렸을 때 보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해야 된다.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파도가 너무 크면 보드에서 안전하게 내려야 되는데 아, 다리를 오므렸다가 파도가 보드를 끌고 갈 때 어느 정도 다리를 좀 뻗어주는 방법이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에 그 다리를 폈다가 파도가 그 보드를 막 치려는 순간, 압력을 가하는 순간에 내가 다리를 내 쪽으로 당기면 그거는 결국에는 파도와 내가 리씨를 가지고 줄다리기 하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리씨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리씨가 끊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씨가 장력이 약해서 끊어지기도 할 수 있지만 물론 당연히 그런 거지만 상대적으로 순간적인 장력이 더 리씨에 가해지기 때문에 끊어지는 겁니다. 최대한 장력이 안 가해지도록 내가 발을 이용해서 컨트롤 해야 된다.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더라도 보드를 잡고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와야 돼요. 만약에 보드를 놓고 떨어지면은 막 보드가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내가 리시를 길게 놔줬을 경우는 그만큼 내 몸과 리시 길이와 보드 길이가 더 멀리 가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시 레글로크 항상 사람들이 어,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보드가 튕겨져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드가 파도가 지나가는 시간까지 물속에 머물러 있거나 머리를 보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 이제 네, 중요한 요소는 그 큰 파도를 패들 아웃 하러 나간다면 그 큰 파도에서의 모든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서핑 실력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큰 파도에서 넘어졌을 때의 그 주변 사람들하고의 어떤 이 관계, 뭐 보드 컨트롤, 여러 가지 어떤 것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파도에서 패들아웃 한다라는 거는 상당한 서핑 경험과 그다음에 서핑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룰을 지키는 것, 그다음에 가능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말리포 같은 경우에는 아, 보통 서핑 자체가 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층이 있어요. 초보자층, 중간층, 아주 고급자층. 그래서 하다 보면은 뭐냐면 내가 타고 갈 길에 다른 서퍼들과 또그 파도가 끝나는 지점에 초보 서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피크를 찾아서 서핑을 하기보다는 빈자리를 찾아서 서핑하는 게 유리하다. 안전을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라이딩을 하는 공간을 충분히 보고 라이딩할 길을 보고 거기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 라인업 포지션에 있는 게 좋지.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파도의 피크만 내가 쫓아서 다니면, 당연히 피크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요. 그러면 그 피크에 있는 파도를 탄들, 서핑을 하고 내려가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이제 서로 다칠 수도 있고, 서로 이제 얼굴을 붉힐 수가 있어요. 근데 차라리
어차피 즐기려고 서핑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라이딩을 했을 때 충분히 에, 그 길이 나 있는 곳에서 라인업 포지션을 잡고 해도 된다. 왜냐하면 뭐그 파도 자체가 막 피크의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only one wave, 그러니까 그 one surfer one wave 룰 정도만을 따라야 될 정도로 파도가 길이 좋을 때는 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피크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이 안전하게 타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뭐 해수욕장 시즌 외에는 라인이 서핑할 수 있는 라인이 보통 한 500m 가까이 되기 때문에 폭넓게 서브존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풍파도에서 헤드라기. 이거는 이거를 마무리.